누군가 보내온 메시지에 소민 씨의 평범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무슨 일이시죠? 라고 하니까 자기는 성범죄자를 잡는 자경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 이런 성적인 사진들이 텔레그램에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발견을 하고 알려드리는 거다. 그래서 범죄자를 잡게 도와달라. 헤어진 남자친구가 찍은 사진에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만든 소민 씨의 노출 사진. 자경단은 이런 사진을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친구에게 복수해주겠다며 그의 신상 정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민 씨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저희 가족 이름, 직장, 대학교 이런 온갖 정보들을 다 줄줄이 읽더라고요. 그냥 하지 말아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 동생 할 거 없이 그런 성적인 사진들 전부 다 실제로 보냈어요. 계속되는 협박에 소민 씨 가족이 메신저 수신을 차단하자 그는 대담하게도 직접 전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웠던 거는 실제로 직장에 찾아왔었어요. 출근 시간에 직장 동료에게 편지를 하나를 건넸대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전달을 해달라. 열어보니까 제 이런 성적인 사진들 그리고 협박 편지가 안에 들어있었어요. 범행을 예고하는 협박 편지를 받고 나서 사건을 접수했던 경찰서에 곧바로 이 사실을 알렸다는 소민 씨. 얼마 뒤 경찰로부터 범인이 검거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 전화한 공범들 그리고 저한테 협박 편지를 건네준 사람도 다 중고등학생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민 씨와 가족들에게 협박 메시지와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이들은 모두 총책의 지시를 받은 조직원이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체포한 가해자들을 추궁해 총책을 찾으려 했지만 그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일방적인 지시를 받을 뿐 총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1년여 뒤 경찰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총책을 잡았다. 성착취물을 만들고 또 그걸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퍼뜨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지난 1년여간 소민 씨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남자. 디지털 성착취 범죄 조직인 목사방의 총책 33살 김노관이었습니다. 자칭 목사 김노관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와 협박을 당한 피해자는 모두 234명이 달한다고 합니다. 보안은 강력하지만 범행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해 디지털 범죄에 온상이 된 텔레그램. 텔레그램에게 접촉을 시도했고 협조를 요청을 했죠. 근데 단 한 번도 답변이 온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해봐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오랜 노력 끝에 텔레그램의 협조를 이끌어낸 경찰은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해 목사방의 총책을 특정했고 지난 1월 15일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 김노관을 검거했습니다. 갑작스런 경찰의 체포에도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덤덤히 응했다는 김노관. 그의 정체와 목사방의 끔찍한 비밀은 대체 뭘까? 그는 교회의 직책을 딴 조직체계도 만들었습니다. 목사, 집사, 전도사, 예비전도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목사방의 조직원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하는 예비전도사. 그들은 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를 목사방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로우가 오면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소개글 밑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잖아요. 거기 링크를 들어가면 세세한 설명과 사진과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낯선이가 알려준 능욕 사진 가해자는 다름 아닌 세진 씨 친구였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가해자로 지목된 친구에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따져 묻자 돌아왔다는 놀라운 대답. 음란물방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세진 씨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인 능욕을 원하거나 음란물방에 들어가려는 이들에게 접근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예비전도사.
지인 능욕방에 들어가기 위해 같은 반 친구였던 수영량의 사진을 합성해 운영자에게 보냈다는 최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현장 보내고서 그때부터 좀 요구사항이 좀 그거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안 하겠다고 했더니 그거를 이제 SNS로 다 퍼뜨려버려가지고 오늘 정리 다 났거든요. 학원도 거시는 상황이 돼버리고 학교도 갈 수 없고 자퇴까지 할 수밖에 없었어요. 호기심에 수영량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넘긴 최군의 잘못된 선택은 수영량은 물론 최군까지 목사방의 먹잇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최군과 달리 목사방에서 시키는 대로 계속해서 지시를 따랐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한 명을 낳고 오면 전도사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전도사에서 10명을 잡아오면 집사로 승급을 시켜주겠다. 집사는 이거 니네들 다 관리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돈도 벌게 해주겠다. 뭐 마약도 팔고, 그 다음에 뭐 성착취를 팔아서 니네들 수익도 올리게 해주겠다. 근데 실제로 봐도 집사까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뭐 20명까지 와서 박제시키고 한 애도 있는데 얘도 그냥 전도사급에 있었던 거고.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남성들의 경우 대부분 음란물 방과 지인 능욕방으로 유인한 뒤 약점을 잡아 조직원으로 포섭했던 목사. 여성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방식이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여성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SNS에 본인의 어떤 내밀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됩니다. 그걸 보고 SNS를 접근하게 되죠. 본인의 이런 사진들이 공개될 것이다. 그 텔레그램 방에 방장을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된다. 총책 또는 조직원한테 유인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면 이걸 유포하지 않겠다. 대신에 본인의 신상을 달라. 그 다음에는 반성문을 쓰게 하기도 하고요. 다른 가혹행위도 하고 다른 성착취 영상들 또 사진들을 찍어서 보내도록 합니다.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끔찍한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 목사가 만들어 놓은 테스트를 거쳐 졸업을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8점 이상이 되면 이제 나갈 수 있다, 졸업할 수 있다. 9점 이상이 돼야지만 졸업할 수 있다는 제도는 바로 목사가 섭외한 남성 오픈함과 만나 성관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목사가 만든 졸업제도로 미성년자 10대 여성 10명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1인 2역을 하는 거지. 하면서 오프담 나갈 거다. 오프담 너 누구? 너 나한테 바로바로 보고해. 실제로 나가는 거는 목사 지가 나가는 거야. 자기가 오프담인 거지. 지난 5년간 234명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목사 김노관. 그는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며 범행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걸까? N번방과 박사방 이런 중범죄의 범죄 패턴, 범죄 수법을 학습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할 방법을 공부해서 그것들을 범죄에 바로 적용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는 경찰이 박사방의 운영자와 유료 회원들을 추적하는 데 큰 실마리가 됐던 금전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 이거 보통 아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성적 호기심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싶어서 그때부터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5년 전 박사방과 주홍글 씨의 운영자들을 검거한 이력이 있었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먼저 피해자와 검거된 조직원들의 휴대전화부터 포렌식했고 복구된 자료들을 취합해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추려나갔다고 합니다. 이제 전도사급 애들을 검거를 했잖아요. 이제 검거된 애들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위장수사도 들어간 거죠, 그게. 하지만 목사는 매번 경찰의 잠입을 눈치챘고 보란듯이 경찰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5일 아침 이걸 텔레그램은 순간적으로 눌러버리면 나가버려요. 다 지워져. 그 자료를 확보해야 되니까. 경찰은 김노관이 집에서 출근하는 순간을 노렸습니다. 김노관이 타고 내려오고 2명 중간에서 남자 여자 우리 직원이 2명이 타고 얘가 핸드폰 하는지 계속 옆에 살피는 거지.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3명이 문 열렸을 때 치고 들어갔던 거예요. 순식간에 김노관의 손에서 범행의 증거인 휴대전화부터 확보한 경찰.
지금 압수수색 관련해서 지금 집행하는 거예요. 네. 아동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예요. 예. 그렇게 김노관을 검거한 경찰은 곧바로 그의 거주지로 향했고 그곳에서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또 다른 휴대전화 외장 하드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폐쇄적으로 목사방을 운영했던 김노관. 그 속에서 드러난 목사방의 비밀은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남자들도 그 유사 성행위를 당한 게 있는데, 강간을 당한 친구들이 있는데, 걔들은 또 여자 조직원이 나가서 그렇게 또 한 거예요, 또. 같은 전도사급. 그냥 그것도 시킨 거예요, 가서. 범죄자를 처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더 가혹한 성착취를 저지른 범죄자 김노관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 강간 등 19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텔레그램이라 자신은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며 호언장담했던 김노관. 그는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박사박 사건의 주모자에 대해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의 수나 범죄 수법이나 이제 그 박사방 사건 이후에 진행된 법 개정 절차에 따라서 처벌이 강화된 규정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박사방 사건의 주모자보다 더 가볍게 처벌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오히려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N번방과 박사방 그리고 주홍글 씨. 그들이 사라진 세상에 목사방이 등장했듯이 목사방이 사라진 자리에는 언제든 제2의 목사방이 등장할지 모릅니다. 다행인 점은 최근 발생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미 국토안보수사국 HSI와 공조를 통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수사 협조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As criminals evolve, they think they have online anonymity by use of VPNs, the dark web, and cryptocurrency. However, they always leave a digital trail. HSI works with Korean police and helps identify and track down cyber criminals under U.S. jurisdiction, regardless of the platform they use. 디지털 성착취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입니다. 이런 온라인 성범죄 피해자께서 하신 말인데요. 자기는 매일매일 성폭행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가해자를 처벌하고 그에게 맞는 어떤 양형을 주는 거 역시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이제 온라인성이 유포되거나 퍼져 있는 그 영상들이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 있는 혹은 그것들에 대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만난 목사방의 피해자이자 최초 신고자인 소민 씨 역시 여전히 그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민 씨가 용기를 내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인터뷰에 하게 된 게 또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많다는 얘기 듣고 그래도 이런 수법을 최대한 많이 아는 게 아이들이 숨지 않고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고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자경단이 나는 안 잡힐 거다. 텔레그램이다. 이게 컸거든요. 근데 더 이상 피해자들이 숨지 않고 잡힐 거라는 좀 믿음으로 바로바로 신고를 해서 최대한 이런 범죄가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